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 리스트의 MC 남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명을 받은 신의 제자 다현암 해올신당 이유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지신명님의 제자 전생만신 천지당 한시연입니다. 오늘의 공통 키워드는 1990년대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으로 그중 제가 맡은 사건은 성수대교 붕괴 사고입니다. 한창 출근과 등교 시간으로 바쁜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을 가득 태운 시내버스가 막 성수대교로 들어서면서 다리 위를 지나고 있던 그때 버스 기사의 눈에 들어온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집니다. 다리의 교각이죠. 다리의 교각 앞에 상판이 무너지면서 앞서 달리고 있던 차들이 다리 아래로 추락하고 없어지는 거지, 내 눈앞에서. 그렇죠. 눈앞에서 다리 아래로 추락했던 것이죠. 앞선 차들이. 그래서 버스 기사님은 이게 재빨리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앞바퀴는 이게 붕괴 지점 밖으로 밀려나간 상태였고 뒷바퀴는 이제 붕괴 부분에 이제 걸쳐서 그대로 이제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늘도 무심하게도 그 버스가 결국 이제 뒤집어지면서 추락하게 됐습니다. 이제 걸쳐 있던 게 정지가 되면서 그게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딱 10초만 더 빨리 갔더라면 찰나의 순간. 예, 그 10초만 좀 아니면 좀 늦게 갔더라면 그 안타까운 죽음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참 드는 생각이 죽음이라는 운명을 우리 인간은 과연 이게 피할 수 없는 것인지, 참 그때 당시 뭐 학생도 있었고 직장인도 있었다 그랬지만 참 선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냥 아침 일상 하시는 그런 뭐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그럼 참 선하신 분들이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죽음이라는 참 운명을 우리 인간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먼저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이제 새마을금고 다니는 큰아빠가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출근 시간이었어요. 이제 본사 회의가 있어서 그때 제가 21살에 신을 받았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그때 무당이었어요. 네, 무당이었기 때문에 자꾸 큰아빠가 간속에 자꾸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때 조심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미 이제 떠난 거예요. 근데 큰아빠가 다리를 건너자마자 소리가 일단은 크게 났대요. 이렇게 오는데 소리가 굉장히 귀에는 굉장히 크게 들렸대요. 이렇게 비행기 우리 딱 이륙할 때 이렇게 떠는 소리 그런 걸 떠면서 가슴이 막 두근거리면 일단은 전화를 아침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런데 이제 딱 건너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큰아빠. 큰아빠 분은 사고를 면하신 거네요. 네네네. 그 찰나라는 게 있어요. 그럼요. 진짜로. 사고 꿈에 그러니까 선몽을 받으신 거로 하잖아요. 그거를 언지를 미리 네, 미리 했어요, 제가. 그때는 제가 이제 무당이었으니까. 또 큰아빠 분도 이제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네. 타고날 때 엄마 뱃속에서 잉태하면서 우리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몇 번의 기회는 있고 몇 번의 또 절망도 있거든요. 좌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뜻대로 되는 건 또 아니니까. 네네.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선생님은 또 제가 이제 모시고 있는 신명님께서는 사람은 누구나 작게는 3번, 길게는 7번의 죽음의 기회가 온다. 평생을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그 죽음의 기회가 왔는데 그거를 못 면하면 그 어린 시절에 이제 목숨을 여유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래서 점을 보는 거 아닙니까? 점을 보는 이유가 이제 검증을 받는 거죠. 내 운명이 어떠냐. 불안하죠. 내가 언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갖다 항상 사주나 신수를 보고 검증을 하는 거.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네네. 건강검진을 왜 받습니까? 건강하게 관리도 관리하려고 하고. 살듯이 우리 사주와 운명도
건강하고 운명을 길게 살고 건강하면서 길게 살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주와 신수를 본다는 것이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운명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운명은 개척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선생님 운명은 말씀은-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 같은 선생님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같은 천지신명님의 제자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앞을 읽어서 선생님이 큰아빠에게 언지를 드리듯이 나는 그럴 수 그러네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네. 너무 큰 사건이었지만 네.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얘기하다 보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제14대 대한민국의 대통령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신데요. 특히 또 1994년도 우리 성수대교 붕괴 사건을 비롯해서 그 해에 유난히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되게 조금 많았어요. 제가 나쁜 사건들. 예,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지종파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충주호 유람선 화재 사건, 예, 그리고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건. 뭐 이걸 비롯해서 뭐 대형 사건들이 유독 1994년도에 너무나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의 사주가 그해 국운에 나라를 운을 맡기면 국운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국운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김영삼 대통령님의 생년월일은 음력으로 1928년 12월 4일입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뭐 대통령님께서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뭐 이렇게 잘 하시려고 그랬겠죠. 근데 나라에 진짜 유난히 그렇게 많은 사고들이 조금 나타나는데 이게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나라 구구는 대통령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이제 국민이니까 네. 그 해에 이제 이분이 대통령 하는 시기점은 처음부터 시작과 끝이 네. 좀 운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야 되는데 이분이 대통령 하실 때 그리고 또 이제 이 성수대교라는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분 사주를 지금 이제 28년 뭐 12월 4일이라고 하는데 네. 뭐 사주 풀이자는 아니지만 느낌이 어떤 걸로 오냐면 관제수가 굉장히 많고 절체절명수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또 이배수라는 그 공방살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물의 사건도 많이 일어날 거고요. 사람과 사람들 간의 사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네. 이제 대통령이자 이제 수장이신데 그 그럼요. 사주를 봤을 때 네네. 어차피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런 게 또 연관이 또 네, 연관이 있죠.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를 뭐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근데 그분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났다 이럴 수는 없다. 그렇죠. 네, 그거는 맞죠. 그분 때문에 그렇죠. 이런 큰 그거는 사건이 맞는데. 났다. 그리고 물뿐만 아니라 이런 화재 사건, 폭파 네. 사건, 네네. 그리고 지존파는 깡패 사건, 그쵸. 그죠? 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랄까 그 해에 이 나라의 어떤 국운이라는 거는 올해는 뭐 물로다가 예를 들어서 홍수가 많이 나가고 그쵸. 그래갖고 예. 나라가 뒤집을 거다. 그게 대통령의 운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나라의 흐름 자체는 이거는 하늘의 기운이다. 하늘의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자들이 많았을 때 이 국운은 엉망이 된다. 뭐 선생님들의 견해니까요. 네네. 또 선생님들은 또 신을 모시는 아, 분들이시고 견해니까 뭐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리 위를 달리던 16번 시내버스가 아까 추락을 하면서 인명 피해가 더 커졌어요. 인명 피해가 더 커졌는데 버스니까요. 버스에서 네네. 많은 많이 아침에 타셨으니까. 네. 타고 계셨는데 버스 추락으로 사망한 사람 총 24명 중에 8명이요. 그 무학여고 학생이었습니다. 무학여고 학생이었고 또 한 명은 여중생이었어요. 무학여중 여중생이었는데요. 이 날이 정확히 1994년 10월 21일 금요일 아침 7시 38분입니다. 근데 이날 과연 도대체 어떤 사주를 품고 있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어린 학생들이 꽃이 피기도 전에 어린 학생들의 이게 무고한 생명을 좀 앗아갔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 시간에 또 그 이제 인원수에 사망한 인원수에 있다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사건 났을 때 그 시점에는 절명수가 굉장히 좀 앞서 있고 이별수가 굉장히 많다. 그 이제 버스 탄 그 아이들 이렇게 대충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네. 뭐 사주는 없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네, 네. 굉장히 이제 아니면 이제 죽지 않으면 집을 나가는 요런 그 이동을 하고 이별을 하고 부모님들과 이별을 하고 그 사고 났을 때 그 중간에 살아선 아이들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네네네. 다 죽지는 않았거든요. 네, 전면 다 네. 죽지는 네.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간에 뭐 이렇게 이별수 같은 것들 그게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느끼시는 네네네. 바가. 그럼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말을 성수대교의 생존자 우리 이 씨는 차 양옆에 그날의 당시 상황을 얘기해 준 거예요. 차 양옆에 아스팔트가 하늘로 치솟았고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뜨니 16번 버스가 고꾸라져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그 찰나의 순간, 찰나의 순간, 우리는 이 사고에서 안타깝지만 이 사망자와 이게 생존자로 나뉘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것 또한 타고난 명의 차이인지 그것도 조금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운명이라는 거는 그래요. 죽음의 순간이 누구나 옵니다. 그럼요. 누구나 오지만 이게 사고로다가 진짜 대책 없이 가느냐, 진짜 병으로다가 또 알타가 가느냐, 네. 제명을 다 살고 가느냐에 이제 여러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큰 사건 사고가 나서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는 이런 경우에는 나는 조상의 덕을 좀 많이 쌓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도 있는 네네. 거고, 산자와 죽은 자의 갈림길을 보면 말 그대로 뒤에서 조상이 이렇게 땡길 수도 있거든요. 가지마, 가지마. 네네. 이렇게 뭔가 오늘 안 나가고 싶어. 오늘 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무당이 아니라도 누구나 느낌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촉이라 그러죠. 오늘은 느낌이. 이상하게 맨날 왼쪽 길로 갔었는데 오늘따라 오른쪽 길로 돌아가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는 자기도 네네. 모르게 저도 그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예. 차를 분명히 나는 내비게이션을 쳤는데 내비게이션을 안 보고 그냥 이쪽으로 도는 거야. 예. 그런 날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조상이 돕는다는 거죠. 뭔가 항상 누가 덕을 쌓고 살아라. 덕을 쌓고 살다 보면은 그러면 운명이라는 거를 바꿔줄 수가 있다.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자는 조상에게 감사하고 죽은 자는 더 많이 덕을 쌓으려고 후손이라도 후손이라도 살아계신 분이라도 더 덕을 많이 쌓는다고 노력을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이런 비참한 일은 아마도 면해가지 않을까. 네네. 네. 그럼 또 선생님이 또 의견. 피해 갈 수는 있어요. 네. 찰나라는 그 부분에서 피해는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분명히 인간은 운명이라는 건 있다. 타고난 운명이 있다.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만 네. 피해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아까 선생님 하신 말씀대로 기도 정말 많이 하고 뭐 조상님들한테 쌓고 그렇죠. 저걸 쌓으면 분명히 피해는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 정해져 있다, 운명은. 타고난 운명은 정해져 그러니까 있지만 우리 같은 무당이 또 생길 거야. 타고난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네네. 그걸 아까 말씀하신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그럼요, 따라서 그럼요.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네네네. 따라서 운명은 네. 뭐 좋아질 수도 있고 네, 그럼요. 조금 나빠질 피해갈 수 수도 있다. 네. 생가사는 네.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네, 어떤 네. 말씀인지 잘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수대교 사고가 나고 난 후죠. 우리 무고한 생명들을 위해 성수대교 위령비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 위령비가요, 성수대교 북단, 강병북로와 동부간선도로가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 진입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위령비라고 하면은 이제 그 장소, 그 자리,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데 저도 오며 가며 차를 타고 보는데 이게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뭐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하거나 좀 왜 저기에 위령비를 놨지? 라는 그런 자리에 위령비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위령비가 사고가 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해 있어도 이게 괜찮은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위령비라는 거는 네. 사고 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네, 저도 일반적으로 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위치상 세울 수가 없는 자리라면 거기서 좀 벗어난데 양지바른 곳에 네. 위령비를 세워놓고 사람들이 좀 많이 기억을 하고 기도도 좀 많이 하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그렇죠.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에서 거기다 또 이제 이렇게 나라에서도 허락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위령비는 선생님 의견이나 저도 같아요. 네. 그 자리에 위령비를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근데 또 한편에서는 또 이제 물 아래로 이제 내려 떨어졌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물 속에다가 위령비를 할 수도 없는 그렇죠. 입장이니까 아마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네.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았겠나.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걸어서도 갈 수 있고 그렇죠. 아무나 가서 북한에도 놔줄 수 있고 네네, 맞습니다. 하는 그런 곳에 새로이 설치를 하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그것이 우리 뭐 무속인의 네. 의견이죠. 이건 뭐 네. 선생님들뿐만 아니고 네, 네, 네. 뭐 저도 마찬가지고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야지 같이 추모도 네, 맞아요. 잊지 않고 예, 잊어버리면 그렇게, 안 그렇게 되니까. 해줘야 되는데. 네. 좋습니다. 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뜻의 나비효과. 밝혀지지 않는 지난 사건들도 잊지 않고 관심을 갖는다면 언젠가 진실이 차츰 밝혀지는 미세한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또 영감한 우리 만신분들께서 함께 우리 1990년대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으로 우리 얘기를 다뤄봤습니다. 미스테리 점사 토크쇼 신데렐리스트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미스테리 사건들로 인물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와 이거 얘기하는데 안 떨리세요? 추워 나는데. 나는 얼마나- 접신이 잘 안 돼가지고. 다 끝나고 접신이 안 되신다면 어떡해?